沪江网下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3과 1, 남성과 여성의 변화, 과제 2, 토론 시작하기 부분입니다. 자, 토론이라고 하면 우리 5급 때부터 고급 과정에 들어와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해왔었어요. 자, 그 중에서 토론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시작하는 게 좋을지를 자, 이번 과에서 함께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7쪽입니다. 먼저 기능 표현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시작하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죠. 자, 토론을 시작할 때는 누가 시작을 하죠? 네, 바로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토론 시작을 알리게 되죠. 자,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토론 주제를 이야기할 때 고자 합니다 라고 밝혀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조기 유학, 어린 나이부터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시작하는 조기 유학이 주제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조기 유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주제 밝혀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는요. 자, 토론 시작을 알리는 거죠. 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 뒤에는 보통 에 대해, 에 대한 등을 사용하니까요. 자, 토론이 명사니까 수식해 줄 수 있는 에 대한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기 유학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주제를 서술체의 질문형으로 만들어서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의 표현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기 유학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면요. 서술체를 사용해서 조기 유학 꼭 필요한가?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해주면 오늘은 조기 유학 꼭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사회자가 토론의 주제를 알려주는 토론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주제를 소개한 다음에는 토론에서 뭐 해야 되죠? 네, 찬성 입장 또는 반대 입장 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발언권을 줘야겠죠? 찬성 또는 반대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하고서 조금 더 정식적으로 격식을 갖춰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서 시작하죠? 우리 5급 때부터 계속 연습했던 거죠? 자, 반대입니다. 찬성입니다.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니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등등이죠? 자, 먼저 주제 뒤에다가 에 대해서 사용해 주고요. 찬성 또는 반대라는 입장을 넣어주시고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현 사용해서 찬성 입장 또는 반대 입장, 개인의 의견 밝힐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지금 계속 예로 나오는 게 조기 유학에 대한 주제죠. 자, 주제는 조기 유학, 그리고 또 본인의 의견은 반대일 때는 네, 저는 조기 유학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말해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또 찬성하는 입장일 경우에는요. 저는 조기 유학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도 괜찮습니다. 자, 또는 문법을 살짝 바꿔보면요. 찬성하다, 반대하다 사용해서요.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를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표현을 사용해서 조기 유학 찬성 입장을 밝히면요. 네, 저는
조기 유학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사회자와 토론자가 각각 토론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도표를 보고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주제 보니까요. 맨 윗부분에 높아지는 여교사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제일 왼쪽의 도표는 전국 초등학교의 비율이에요.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여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2006년에 상당히 높아졌죠, 그 비율이. 그리고 해마다 70년대, 99년, 2000년, 2006년 모두 계속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 그래프, 서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비율인데요. 1986년에 68.8%, 1996년에 73.2%, 그리고 2006년에 82.3%로 2006년 전국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72%였는데 서울은 그보다 높은 82.3%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해마다 비율이 점점 증가했고요. 자, 다른 나라 여교사 비율을 보면요. 인도가 44%로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나라는 95%로 이탈리아 여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도 꽤 높은 편이었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전국 초등학교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스페인보다는 높지만 미국보다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서울 초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88%인 미국과 견줄만 하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도표를 같이 정리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표가 무엇을 주제로 하는 도표인지를 이 도표는 에 대한 도표입니다. 에 넣어서 말해주세요. 네, 높아지는 여교사 비율이 주제죠? 자, 그러면 이 도표는 높아지는 여교사 비율에 대한 도표입니다. 하고 말해주면 되고요. 전국 초등학교 비율, 서울 초등학교 비율 모두 시대별로 계속 높아지고 있죠.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여교사가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이게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에 넣어줄게요. 자, 그렇게 말하면 한국의 전국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 및 서울 초등학교의 기준으로 1970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여교사가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국가 그래프를 비교해서 말해볼게요. 자, 2006년 기준이죠. 작은 글씨 출처 봐주시면요. 자, OECD 국가 기준입니다. 자, 2006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곳 두 곳 소개해 줄게요. 자, 이탈리아의 여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오스트리아, 미국 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다른 나라 비교해 볼게요. 한국의 전국 여교사 수치가 어디보다는 높죠? 네, 스페인보다는 높죠? 자, 하지만 미국의 기준에는 못 미쳤죠? 한국의 전국 여교사 수치는 스페인보다는 높았으나 미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 뒷부분에 서울 초등학교의 비율은 미국과 비슷했다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로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서울 초등학교의 비율은 미국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78페이지 2번입니다. 2번. 다음은 남자 교사 할당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는 사회자의 말입니다.
자, 먼저요, 인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사회자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 인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신의 소개, 진행자 소개.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이름입니다. 넣어주셔서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제 소개해야겠죠? 자, 지금 주제는 남자 교사 할당제죠.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교원 양성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남자 교사 신규 임용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먼저 토론에 앞서 주제와 관련된 현황을 밝혀주는 부분이죠. 자, 그 뒤로요, 우리 토론 주제인 남자 교사 할당제의 의미, 정의입니다. 자, 무엇이란 제라고 하면 제도를 말하는 거죠. 제도입니다.로 자, 주제인 남자 교사 할당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남자 교사 신규 임용 할당제란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임용할 때 남자 선생님의 비율을 최대 30%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로 토론 주제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토론 주제인 남자 교사 할당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 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제 소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이 방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남자 교사가 너무 적어서 아동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로 자, 이제도 필요해요 말해줬고요. 그러나 뒷부분에는 이제 반대 입장이겠죠. 남자 교사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 의견도 많습니다. 자, 그 뒤로요. 자, 이렇게 찬성 입장도 있어요. 반대 입장도 있어요. 밝혀줬고요. 자, 그 뒤로는 그래서 토론 필요해요로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로 시작하는 표현 사용해줘서 주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남자 교사 신규 임용 할당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로 주제 소개해줬죠. 자, 계속해서 주제 소개가 끝났으면요. 토론에 참여할 참석자들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참석자의 소속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밝혀주시고 그리고 직함 밝혀주시고 나와주셨습니다. 또는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용해서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 살펴봐주면요.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해주고 먼저 한국여성발전소에 자, 한국여성발전소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김현주 박사님께서 자, 김현주 이름이고 박사님 직함이죠.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되죠. 뒷부분 예도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참석자 소개가 모두 끝났으면 토론을 시작하는 말로 토론을 시작하면 되죠. 자,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들어보겠다 시작하면 돼요. 그럼 우선 양팀 대표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성 또는 반대에 먼저 발언권을 주면 됩니다. 먼저 찬성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라고 찬성팀에 먼저 발언권을 준 예 살펴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자, 어떻게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예 통해서요, 우리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사회자가 인사하고 소개하고 또 주제 소개하고 참석자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는 말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살펴본 것 중에 알 수 있었던 토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남자 교사 할당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누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죠. 자, 분명한 목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대 입장도 있고 찬성 입장도 있다. 자, 그래서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주로 이런 정책이라든지 찬반 입장이 나누어지는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2번. 시교육청은 왜 남녀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려고 합니까? 자, 주제 소개할 때 배경 소개하면서 나왔었죠? 교원 양성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남자 교원이 부족해서 아동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도표 살펴봤을 때 여성 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에 따라서 남성 교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남자 교원 할당제라는 주제로 토론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계속 또 하나 다른 주제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도표를 보고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표 보니까요. 기여 입학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에 대한 전국 대학생 2,249명에게 질문한 결과를 정리한 도표 살펴볼 수 있죠? 찬성한다가 53%, 반대한다가 47%입니다. 자, 기여 입학금 제도가 뭐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어쨌든 이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도표 살펴보면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치로 기여 입학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 봐주세요. 기여 입학제 허용 등을 통한 대학 재정의 확충이 44%로 가장 높죠. 전국 성인 남녀 1,578명에게 질문한 결과입니다. 자, 기여 입학금 제도가 뭔가요? 잘 몰라도요. 어쨌든 입학, 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등록금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어쨌든 간에 학비에 대한 얘기겠죠. 일단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요. 일단 우리 이 도표를 정리해서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말하기 해보고요. 우리 기여 입학제가 뭔지 살펴보고 같이 토론 시작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기여 입학제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도표는 주제에 관한 것으로 자, 어떻게 말하면 되죠? 이 도표는 기여 입학금 제도에 관한 것으로 말해주고요. 첫 번째 도표 내용 정리해서 말해주겠습니다. 대상자부터 소개할게요. 전국 대학생 2,2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찬성과 반대의 비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문장 완성해주면요. 전국 대학생 2,2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53%, 반대 47%로 나타났습니다. 하고 말해주시면 되죠? 자, 오른쪽 표와 연결고리 만들어서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도의 찬반 입장이 분명하게 나뉘어지죠? 자,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진다. 의견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그래서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자, 이런 표현으로요. 의견이 분분하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인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질문한 거죠. 그 연결고리 만들어서 먼저 말해준 후에 오른쪽 도표도 정리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여 입학금 제도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인데 자, 대상자 소개요. 전국 성인 남녀 1,578명에게 질문한 결과 자, 그 뒤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결과만 말해줄게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 입학제 허용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로 자, 가장 많았다. 이 말 다른 말로 바꿔서 지배적이었습니다. 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여러분도 토론의 사회자가 되어 다음의 주제로 찬반 토론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 주제는 기여 입학제입니다. 도표에서 살펴봤듯이요.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죠.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요.
자, 기여입학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여입학제란 기여입학제는 특정 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죠. 학교에 물질을 기여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학교에 기여를 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 기여한 공로 때문에 직계 자손이 특별하게 시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기여 입학제를 주제로 우리 인사와 사회자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 사회자 소개는 우리 예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이름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자, 주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도표에서 살펴왔던 것을 현황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얼마 전 한 신문사에 전국 성인 남녀 1578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기여입학제 허용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로 현황 소개, 배경 소개 해주시면 되고요. 자, 토론 주제에 대해 좀 명확화 시켜줘야겠죠? 자, 기여입학제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 내려주면서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입학제란 특정 학교에 물질적, 재정적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로 우리가 살펴봤던 기여입학제 조금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해 줬어요. 자, 그 뒤로는요. 자, 이러한 이유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토론 필요해요 라는 1에서 찬성, 1에서 반대 의견 분분해서 토론이 필요하다로 주제 소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등록금 인상이 매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등록금이 오르면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부담이 되죠. 자, 그래서 등록금을 낮춰달라 하고 학생들이 시위도 많이 하고 학생운동도 많이 하게 되죠. 자, 학생들을 투쟁터로 몰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때문에요. 자, 이러한 배경 소개해주고 기여입학제로 등록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등록금 문제 해결에 가장 주목받는 방법이다로 찬성의 배경 말해주겠습니다. 등록금 인상으로 매해 학생들을 등록금 협상 투쟁터로 몰고 있는 요즘 기여입학제 허용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주목받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반대의 입장도 넣어줄게요. 반대 입장의 배경. 자, 반대 입장의 배경은 그거죠.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다. 실력에 의한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해주면요. 그러나 기여입학제 허용으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고 배경 설명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토론 주제 넣어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여입학제 허용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참석자 소개입니다. 자, 제가 써놓은 스크립트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 참석자 소개 표현은 별게 없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그 다음에 성함, 그 다음에 직함이 있다면 직함 붙여주고 나와주셨습니다. 또는 자리해주셨습니다.로 소개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땡땡대학교 행정관리처장 누구누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그 옆에 땡땡대학교 교육학과 땡땡땡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맞은편에 땡땡대학교 총학생회장, 땡땡땡 학생이 나와주셨고, 그 옆으로 땡땡 사회문화연구소장, 땡땡땡 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해주면 되죠? 자, 토론 시작하는 말, 여러분이 혼자 만들어 보실래요? 네, 그럼 우선 양팀 대표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찬성 입장부터 발언권 줘볼게요. 먼저 찬성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하면은 네, 토론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이렇게요. 토론을 시작할 때 사회자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토론을 연습할 때는 개인 의견 말하기 위주로 연습을 해왔었죠? 또는 가끔 반박하기 정도까지 연습은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토론을 시작할 수 있을지 사회자가 하는 말에 대한 연습이 좀 부족했는데 자, 오늘 그 연습을 해나갔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토론 진행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 잘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다른 토론의 기술들, 스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